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3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일 하락했는데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었고요. 뚜렷한 재료는 없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반도체 지수를 1.8% 정도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고요.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AI의 붐을 일으킨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얼마 전에 구글에서 제미나이 3를 만들어 소평을 받았죠. 그 이후로 아마존이 자체 최신 AI 칩 트레이니엄 3를 공개합니다. 내년 초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배치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AI 관련주가 살짝 밀리는 그런 흐름도 좀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AI 칩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용인 안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죠. 엔비디아가 계속 독주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서 다 공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 조절까지 되죠. 근데 이제 그 가격 조절을 막는 거죠.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기회를 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가격이 사실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또 1% 오르는 묘한 흐름을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업들이 만드는 칩 때문에 HBM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겠구나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 내년도에 HBM이 공급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뭐 생산이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텔이 8.6% 오른 게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2027년도에 애플 최저 사양인 M 시리즈의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뭐 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오늘도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하루였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침 시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에 연준 의장 지명할 거다, 이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벤센트가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언급했는데요. 트럼프는 다른 말을 합니다. 2026년에 연준 의장을 지명하겠다. 아무래도 제롬 파월이 내년 5월에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명하는 건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생각도 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케빈 해시를 잠재적인 중앙은행 의장 후보로 뭐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케빈 해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인데, 크리스토퍼 월러가 내가 가장 좋은 의장 후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의 의중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새로운 의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트럼프는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서 투표가 아주 각자 다른 모습이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뭐 연준 의장이 완전하게 금리를 장악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의장의 입김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연준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중앙은행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은 다르죠. 왜냐하면 회사입니다. 회사. 우리는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죠. 정부가 소유한 중앙은행이며 독립성을 갖는 거지만 이 연준은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뭐 골드만삭스, 그렇죠? 분데스방크, 그렇죠? 로스차일드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주주입니다. 주주로 있고 그 주주가 회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회사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그러잖아요. 연합이요. 그런 연합적인 어떤 그런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게 뜻대로 될 것인지 한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불씨가 굉장히 있는 것만큼 사실이죠. 근데 관세 문제가 생긴 뭐 고용의 문제, 그다음 인플레이션 문제를 금리로 인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요거는 좀 궁금합니다. 물론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다우는 오늘 어저께 음봉이었죠. 그래서 0.95% 하락했었는데 되돌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0.65%까지 상승했다가
약간 밀려서 0.39%로 마감하는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 이상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밀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틀 동안의 고점을 돌파한 거죠. 요 고점이 23,365인데 요걸 돌파해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고점을 일단 돌파했다는 것은 의미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최고세율이 3%로 확정이 됐죠. 내년 4월에 배당 결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35%에서 30%였는데요. 일단 이 30%가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2천만 원 이하는 14%고요. 2천에서 3억까지는 20%, 3억 초과해서 50억 이하는 25%고요. 그 다음에 50억원 초과 구간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시했던 25% 안이 거의 다 수용이 된 상태고, 그 과정 속에서 50억 초과 하나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은 30%가 최고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배당 분리가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 제거됐다, 이런 해석도 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원달러가 뭐 여기에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어저께 1468원에 마감했고 장중에 1473원까지 가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에서 1465원 정도까지 밀리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68원으로 마감했네요. 67원까지 밀렸었고 다시 68원 정도. 어제 오늘 똑같은 상황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상으로는 일단 5일선과 20일 데드크로스가 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오늘부터 5일선 값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데드크로스를 만들 듯 하다가 5일선 값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급격한 하락이 내려오지 않는 다시 5일선은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저점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5일 연속 저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원달러가 우상향을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정부에서 1470원대 오면서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환율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시장은 수급 주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동시 쌍끌이 매수였습니다. 특히 그 12월 달 들어서면서 11월 말일날 2조를 팔았던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이 12월 들어서면서부터 매수로 다 전환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저께 윗끌림 만기를 기관이 2,300원 매도해서 약간 누르는 흐름이 있었는데 다시 3,900원 매수해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통해서 시장을 끌어주는 상황이 됐고, 어저께 3,994에 끝나면서 4,000포인트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거래세가 0.15에서 0.20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강하지 않나, 뭐 그런 해석이 좀 들고 있고요. 코스피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뭐 21선 값이 얼마냐면 그 3,991이었어요. 근데 어저께요. 오늘은 3,990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가 개파락으로 떨어지지 않나는 일단 21선을 돌파하면서 시작할 확률이 높고요. 21선 돌파하게 되면 일단 캔들이 올라서기 때문에 5일선도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지죠. 현재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지만 약간 각도가 완만한 상태잖아요. 약간 우상향이 약간 각도가 좀 있을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시장은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이 또다시 매수를 해서 11월 30일 날 팔았던 2조를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5천억 정도 되는데요. 회복하면 일단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달에만 외국인이 14조를 팔았고요. 그 금액을 걷어들이는 과정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외국인의 매도는 주체가 영국계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영국계는 약간 단기성 자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개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더 짧으면 1개월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3개월 매매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 그래서 11월 달에는 매도였지만 9월, 10월은 매수였잖아요. 그래서 9월, 10월 매수를 11월에 다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아마도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환차선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외국인에 나가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나갔다면 이제 롱포,
미국계 자금이 시장을 좀 들어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